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31,77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시간대 처음으로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가 재택치료를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신규 확진된 학생이 전교생의 3%를 넘지 않으면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신학기 학교 방역 지침도 내놨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판정 끝에 모두 실격당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러 춥겠지만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동,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700명대를 기록해 동시간대 처음으로 3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정부의 당초 예측 12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고려하면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1,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4,067명 더 많은 수치로 오후 9시 기준 3만 명대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4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2만 명대일 거란 정부의 예측치를 훌쩍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출률이 92.1%까지 치솟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인데 양성률 역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양성률은 26%로 전날보다 5.2%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4명 중에 1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 원인은 역시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에 의해서 증상이 심한 사람 위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측면도 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의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을 고려할 때 아직 계절 독감처럼 관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일찍 3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의 확진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4차 접종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율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느슨해지게 되는 격리 관리는 개개인의 주의에 맡기게 되는 거죠. 정부는 또 새학기에는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 이내일 때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3배나 강하지만 델타의 3분의 1 수준 치명력을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속출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치료의 틀을 오는 10일부터 바꿉니다. 60살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집중관리군은 지금처럼 하루 2회 전화로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그 외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모니터링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해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5종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현재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리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2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로 갖출 것입니다.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신학기부터 확진자가 전교생의 3%, 확진이나 격리로 등교를 중단한 학생이 전교생의 15%를 넘지 않을 경우 정상 등교가 원칙입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 격리자가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해야 하는, 어느 학교는 열고 어느 학교는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으로 학습 결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11 확진자가 수만 명이나 되면서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간이 검사를 하는 시민들이 늘었죠. 키트가 이미 동난 곳도 있는 데다 이달 말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코로나 초기 마스크처럼 품귀 현상을 빚을까 우려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한편에 자가검사 키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검사 키트를 부쩍 많이 찾자 편의점마다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자가검사 키트 물량을 전월 대비 약 3배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판매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이후 한 달 만에 편의점마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이 점포에는 하루에 10개 정도 갖춰놓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주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물량을 생산하기 급급한 상황이니까 해외 쪽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줄인 비중만큼을 식약처 쪽에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자 자가검사 키트 구매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도 등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사재기를 포함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중도층 인사를 만나며 외연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 오늘은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울경 순회를 마치고 상경한 직후인 그제 오후 8시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했는데 대화 내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온도차가 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저런 잡담을 했고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조언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후보는 어제 점심에 자신의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6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활동한 인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윤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라고 전했습니다. 중도층 표심 공략으로 박스권 탈출을 노리는 이 후보는 오늘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어제 오후 17개 시도당 위원장들과 회의를 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 예산을 더 풀어서라도 소상공인 피해를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앞서 이전 민주정부 장차관급 인사 100여 명이 모인 포럼에 참석해 지지 선언을 받은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런 공개 언급에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대한상의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라는 경제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유연화된 주 52시간 근무와 6세대 통신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둘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런 윤 후보의 발언과 국민의힘 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다시 한번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서는 협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후보 간 단판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에 열려있다며 거듭 구애에 나서고 있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을 앞두고 단일화 논의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혜경 씨의 이른바 황제의전 의혹 보도를 경고하는 입장문을 공유했다가 가짜였다며 돌연 삭제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다 취소된 2차 대선 후보 4자 토론은 오는 11일 열리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김병욱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김혜경 씨 보도 내용이 오보로 판명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김혜경 씨 황제의전 의혹에 대한 이 후보 측 공식 입장을 공유한 걸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공유한 보도자료를 보면 과잉의전 주체는 배모 사무관이지 김혜경 씨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아방궁, 노무현 논두렁식의 기사를 연상케 한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의원은 다음 날인 어제 오전 해당 게시글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라 선대위를 사칭한 가짜 보도자료였다는 이유입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유포된 자료가 권 부단장 본인이 배포한 걸로 명시돼 의원들이 착각하고 올린 것 같다며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열리려다 무산된 2차 대선 후보 4자 토론은 오는 11일 열리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MBN 스튜디오에서 종편사사와 보도채널 두 곳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협회 측은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참고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릴레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에 집결된 러시아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전투기, 동유럽에 파견된 미군의 추가 병력 폴란드 집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Working on lockstep to further deter Russian aggression in Europe and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and to promote stability in the Western Balkans. Doing the steps that we have to do, for instance, fighting against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So it's an important meeting at a very, very important tim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통화 이후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양 정상은 유럽 내 긴장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회담에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공조과시 정상회담, 러시아의 공격을 막으려는 프랑스의 중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마지막 외교적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부대 운용 목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를 북중 국경 인근에 건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를 통해 해당 미사일 기지가 중국과 25km 떨어진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에서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특별기여자들 기억하시죠?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닌 협력자와 그 가족들 중 157명, 29가구가 울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동구 서부동 한 대기업의 옛 사택에 입주했고 가구별 가장 1명씩 29명은 해당 기업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인근 초중고교에 각각 배정된다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적의 탈출로 한국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디딘 걸 환영하는 의견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향후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봇대에 거꾸로 매달린 한 남성이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아르헨티나 추보주의 전봇대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는데요.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꼬박 2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이미 남성은 3시간 넘게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구리 케이블을 훔치려고 전봇대에 오른 건데요. 절도는커녕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불경기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케이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선 나이가 많아 주인에게 버림받은 노견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반려견 요양시설로 바꾼 여성이 화제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영국 미주리주에서 노견 보호소를 운영 중인 벨러리 리드 씨는 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 수가 제한돼 있어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반려견을 맡을 수 없자 남편과 아이의 보호소를 차렸습니다. 갈 곳 없는 노견들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분류돼 17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24시간 보살피고 있고 약 6,000평의 보호소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지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거나 혼자가 된 반려견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쉼터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8일 만인 어제를 끝으로 실종자 6명을 모두 찾았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가 27층 무너진 건물 틈에서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26층에서 발견된 매몰자 1명은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죠. 어제 수습한 실종자와 2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구조당국은 끝까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예상대로 고층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인명구조기관의 활약이 컸는데 27층 바닥 부근에서 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6번째 실종자로 확인됐고 추가 작업을 거쳐 4시간쯤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 보이는 29층부터 잔해물을 걷어내면서 26층으로 접근했는데 그동안 수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입니다. 남은 매몰자는 1명.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던 지점에서 2m쯤 아래인 26층 바닥과 25층 사이에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석고보드가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진입해야 될 26층은
다시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잔해물과 슬라브들이 아직 매물자가 남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그제 경기 안양시에서 재건축 시공을 수주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고 무슨 잔치 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모습 자체에 저희는 너무도 울분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한 분이 저기에 계십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 매물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합동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훌라후프로 세계 최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프를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봅니다. 테이블 사이에 엎드린 자세로 훌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하는 남성. 독일에 사는 30살 카이 씨인데요. 카이 씨는 이런 자세로 무려 6분 34초 동안 훌라후프를 돌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가만히 버티는 것만도 힘들 것 같은데 훌라후프까지 놀랍기만 한데요. 운동 삼아 시작한 훌라후프지만 기네스북에 오른 뒤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카이 씨. 팔굽혀 펴기를 하며 훌라후프 최장 시간 기록 만들기가 목표라고 하는데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산불 방지를 위해 드론을 이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 이젠 이런 것까지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야산에 엄청난 크기의 드론이 등장합니다. 곧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드론. 그리곤 공중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언뜻 봐선 폭탄을 투하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씨앗인데요. 드론을 이용한 나무 심기에 나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연구진들은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젠 환경 분야에서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드론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길가의 예쁜 들꽃을 눈으로만 보는 건 오래 보고 또 모두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아낀다면 지켜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멕시코의 차팔라 호수입니다. 수백 마리의 펠리컨 무리가 한데 뒤엉켜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 때문입니다. 차팔라 호수는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날아온 펠리컨이 잠시 머무는 쉼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맘때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 펠리컨에게 먹이를 주는 일종의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지나친 먹이 공급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사랑한다면 지켜줘야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재 사측과 임금 교섭 중인 삼성전자 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만 1인당 1억 원이 넘습니다. 회사 측은 매년 수십조 단위의 설비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임금 협상은 중앙노동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 협상을 먼저 하고 우리를 갖다 자꾸 와해를 시키려고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갖다. 노조원은 4,500여 명,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의 4%입니다. 삼성전자 4개 노조원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 인력인 만큼 24시간 가동돼야 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상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들과 일정 부분 공유할 필요는 있지만 부서와의 차이점에 의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개별적인 성과에 따라서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영업일 이틀 연속 하락해 7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중앙노동위의 조정 결정은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매사오는 한타의 기세는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였던 지난주와 달리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면서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겠는데요.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와 수도권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주택 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9.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춘천과 청주는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은 제주에, 일요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